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주는 8월 4주차였는데요. 금요일 밤에 미국에서 파월 할아버지가 말씀을 조금 하셨죠. 오늘은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한국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이번 달에도 금리는 3.5%로 동결되었습니다. 한국은 1월에 3.5%로 금리를 올린 다음에 지금까지는 계속 동결하는 추세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미국인데요. 미국은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 지수는 그래도 여기 그래프 보시면 성큼성큼 내려오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는 전년 대비 9% 상승이었는데 올 7월에는 3.2% 상승으로 거의 1년 만에 물가가 크게 내려오긴 했는데요. 그동안에 미국이 금리를 엄청나게 올렸다 보니까 대출 금리는 지금 7%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대출을 받고 집을 산 분들은 금리 때문에 금융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파월 할아버지가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던 것처럼 비둘기보다는 매를 선택을 했습니다. 연준의 물가 목표인 2%를 이번에도 강조를 했고요.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도 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신중하게 금리를 올리겠다는 점을 두 번이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전문가들은 9월에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8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1월이나 12월에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반반 정도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원래 11월, 12월도 금리 동결 가능성이 더 컸는데요. 파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가능성이 약 6% 정도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서 미국 국채 금리도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10년물 금리는 약간 내려왔지만 지금 단기물 금리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2년물 국채 금리가 5% 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지만 2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시간이 더욱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가 내년 하반기가 아니고 25년부터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 증시는 목요일에 큰 하락이 나왔는데 금요일에 할아버지가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마법의 단어인 목요일에 선 반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큰 이야기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저의 계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IS의 계좌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요. 딱히 크게 오르는 종목도 없었고 크게 빠지는 종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를 하지 않았고요. 한 종목씩 살펴보면 SK텔레콤은 이번 주 내내 횡보하는 흐름이었는데 저번 주보다는 약간 주가가 빠졌던 것 같습니다. 리츠 두 종목도 저번 주보다는 그래도 주가가 조금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양옵틱스는 여전히 마이웨이 가고 있고요. KTNG가 주가 흐름이 괜찮은데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저번 주보다는 주가가 조금 내린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하나금융지주부터 볼 텐데요. 이번 주 월요일에 주식 소각을 결정하겠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1,500억 원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을 했었는데요. 그 매입했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는 내용이었고요. 원래 307만 주 정도 매수할 예정이었는데 주가가 많이 내려갔었죠. 그래서 약 355만 주를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각하는 주식 수가 조금 더 늘어났고요. 355만 주는 전체 주식의 1.2% 정도 되는 비중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신한이나 KB보다는 올해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가 하나금융지주가 조금 적은데요. 내년에는 적어도 같은 규모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 주가 흐름을 보면 다른 금융지주에 비해서 하나금융지주는 주가 흐름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에 가장 주가가 못 올랐기 때문에 이번 주에 조금 더 상승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지스 밸류 리츠는 다음 주에 배당 기준일이 옵니다. 8월 29일이고요. 8월 29일에 이 리츠를 보유하시면 하반기 배당금을 받습니다. 배당금은 11월 중에 입금된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8월 30일이 배당락이 나올 텐데 최근에 최저 주가가 4,200원이었는데 배당락 이후에 이 주가를 깨고 내려갈지 궁금하고요. 이 주가를 깨고 내려간다면 나머지 수량 350주를 차근차근 매수해 볼 생각입니다. 이지스 리츠는 상반기 배당금은 213원이었는데요. 하반기 배당금은 200원 예상합니다.
운용사에서 내년 말까지 반기당 200원씩 배당하겠다고 예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200원 배당한다고 예상을 하고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반기 배당 수익률은 4.6%입니다. 물론 24년까지는 반기당 200원씩 주겠지만 25년 이후부터는 배당금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리츠는 최근에 매매 동향이 약간 특이한데요. 기관에서 많이 사고 있습니다. 개인은 주구장창 팔고 있는데 그 물량을 기관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다른 리츠들은 기관이 주로 매도를 하는 포지션인데 이 리츠는 특이하게도 기관이 매수 포지션이라는 게 약간 특이한데요. 배당 기준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다른 리츠하고는 약간 흐름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KTNG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뭐 급등을 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느덧 87,000원 근처까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주가가 왜 올라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세점에서 아마도 인삼을 많이 사간다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사주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11월까지 총 3개월 동안 자사주 매입을 끝내야 되는데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일 10만 주씩 꼬박꼬박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사주로 매일 10만 주씩 걷어들이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기 배당을 하는 삼양옵틱스 3분기에도 분기 배당을 하겠다고 주주 명부를 폐쇄하겠다는 공시를 하였는데요. 사실 분기 배당하는 종목들 주주 명부 폐쇄 공시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꼬박꼬박 그래도 미리 예고를 해주는 게 고마운 종목입니다. 이번 3분기 실적은 조금 좋아서 기존의 배당금보다는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음이 두근두근하는 일반 계좌입니다. 오랜만에 일반 계좌에서 매매를 했는데요. 제가 가장 선호하는 종목인 네오이즈, 이번 주에 60주를 매수하면서 마지막 수량을 다 채웠습니다. 제가 네오이즈 투자한 시간이 약 3년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네오이즈가 가장 기대하는 게임 피해 거짓이 9월 19일에 출시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3주 정도 출시일이 남았는데요. 그동안의 한국 게임들은 모바일에서는 두각을 드러내는 게임들이 많았지만 콘솔 시장에서는 불모지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피해 거짓이 한국 게임 역사를 다시 써주는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역사를 다시 쓰면 주가도 많이 올라가겠죠. 큰 수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네오이즈 저번 주보다는 주가가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수익률이 약간 더 내려갔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저번 주보다는 더 안 좋아진 것 같은데요. 사실 수익률이 마이너스 두 자릿대가 되면 크게 관심이 없어집니다. LG전자 마이너스 15%, DB하이텍 마이너스 14%, 그리고 당분간 사지 않겠다고 생각한 유프렉스 A스토리는 약 마이너스 30% 정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LG전자와 DB하이텍은 추가 매수할 생각은 있는데요.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지고 바닥이 확인된다면 그때부터 조금씩 물을 탈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 소식을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뉴포렉스 이번 주에 협력업체들 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았다고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9,600만 원 과징금이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회사가 엉망이고 실적도 적자로 전환했는데 이런 과징금까지 맞다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픈데요. 언제 다시 햇빛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했던 A스토리는 오랜만에 드라마가 방영됩니다. 9월 13일에 6개의 날이라는 드라마가 ENA 채널에서 방영이 되는데요. ENA 채널 시청률이 거의 나오지 않는 채널이지만 우영우가 여기서 대박을 터뜨렸죠. 윤계상 씨가 6개의 날의 주연 배우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영우급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좋은 시청률로 A스토리 주가 반등에 힘을 조금 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 주말이면 9월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날씨가 조금 더 선선해지는 9월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